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무님들은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외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멋진 몸, 예쁜 얼굴, 큰 키, 또는 수치 많은 머리 등등. 이 세상 살면서 외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남이 내 외모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난 전혀 상관 안 하는 분이라면 이 책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헌데 조금이라도 외모에 대해 고민을 해본 분이 있다면, 신경 쓰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외모 자존감 수업입니다. 지은이 부은주, 펴낸 곳은 그래도 봄입니다. 일단 외모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외모 자존감은 자신의 외모에 내리는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몸에 대해, 얼굴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로 발전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외모 자존감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분께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도 옷을 이렇게 골라 입고 또 화장을 하는 등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몸과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넌 별로 안 이뻐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얘기했듯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나를 잠깐 보고 평가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면서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을까요? 좀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외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성형이든 살을 빼서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외모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대요. 예쁘다는 관념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성형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서 외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바로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한 화가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고 내가 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내 모습을 보고 그 화가한테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을 두 장을 그리겠죠. 내가 나를 설명한 모습과 남이 나를 설명해준 모습의 그림. 결과가 놀랍습니다. 남이 나를 설명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 훨씬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남이 하는 것만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안 예쁜 걸 무조건 이쁘다 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심리학적인 근거를 주면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요 살면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다행인 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칭찬을 자주 듣게 돼요. 자장님은 인상이 참 좋아요. 인상 좋다라는 인사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웃는 사람한테 해주는 인사치레겠지 했는데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그 예의 듣던 그 표정을 지어 보여줬는데 괜찮더라고요. 잘생겼는데는 아니지만 이런 표정 보고 있으면 상대방 누구라도 기분 좋아지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바를 때 나한테 씩 웃어줘요. 어떨 때는 막 윙크도 해줘요. 기분 좋으라고. 내가 나랑 잘 지내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예쁘게 봐야 돼요. 아셨죠? 이 책에서 초반에는 왜 외모 자존감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려드려보고요.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좋았어요, 이 책. 한 번쯤은 꼭 짚어보고 살펴봤어야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외모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은 외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극들로 득실거린다. 소위 말하는 외모 천재,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SNS로 매일같이 접하고, 팻토크, 몸매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하는 대화는 일상화되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일상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외모로 차별을 받거나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처럼 외모가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신체 이미지는 자존감과 삶의 질로 밀접하게 이어진다. 만약 몸의 미적 측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피사의 사탑처럼 위태로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자존감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체적 특성을 소재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 댓글은 연예인들의 외모 악플로 가득하고 현실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외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신공격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외모 자존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유감스럽게도 신체 이미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외모는 몸의 표면이자 내면의 발현이고, 이는 곧 관계의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시선에 덜 휘둘린다. SNS와 대중매체 혹은 일상에서 외모 천재를 만나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한다. 방학 동안 쌍꺼풀과 코를 성형해서 갑자기 예뻐진 친구들을 봐도 질투심이 덜 생기고, 다이어트 열풍에도 무작정 휩쓸리지 않는다. 이따금 선을 넘은 누군가의 외모 오지랖에도 타격을 덜 받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빠르게 회복한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반대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에 안 드는 부위에 집착하며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들의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며 겉모습에 과도하게 몰두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고, 종국에는 외모를 바꾸는 방법에 눈을 돌린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비결을 궁금해했다. 어떻게 해야 가족, 친구, 동료와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고민을 거듭했다. 외부와의 관계에만 너무 신경을 쓴 탓일까? 정작 운명 공동체인 몸과는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나 몸과의 불협화음은 외부 갈등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가족이나 연인을 포함한 타인과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많지만, 몸과는 단 한시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몸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모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서양과 달리 국내에는 아직 신체 이미지 관련 학술 서적, 교양서, 논문 자료가 많지 않다. 외모 자존감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하는 오해로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외모 자존감은 외모에 의해 결정된다. 예쁘거나 잘생기면 외모 자존감이 높다. 혹은 못생긴 사람은 외모 자존감이 낮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 자존감이 높을까? 얼핏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객관적인 외모와 외모 자존감이 어느 정도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빼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후광 효과로 대변되는 외모 프리미엄을 누린다. 확률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외모 자존감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는 분명 외모가 준수한데 외모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다. 반대로 외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외모에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비결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견고한 자존감은 비록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더라도 마치 방패처럼 스스로를 보호해준다. 객관적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외모에 대해 주관적 만족도와 존중감이 높아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둘째, 성형수술을 하면 외모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론적으로는 외모 자존감은 객관적인 외모가 개선되면 나아질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에서 자신의 외모에 내리는 평가의 차이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성형수술을 통해 콤플렉스가 해소되면 외모에 대한 불만족감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외모가 개선되어도 외모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 자존감은 외모와 자존감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외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외모가 변하지 않으면 외모 자존감은 개선될 수 없다. 반대로 외모가 그대로인데 외모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다시 말해, 외모에 객관적인 변화 없이 신체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가인데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외모 자존감은 외모 외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모의 변화 없이 신체 이미지와 만족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답은 신체 이미지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데 있다.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외모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면 솔루션. 외모 프리미엄 인정하기. 외모 프리미엄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일이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로 인해 불이익과 차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렇게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갖기 어렵다. 키가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다 보면 심통이 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 잘못 없는 친구에게 화가 나고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질투심과 열등감은 잘못되거나 미성숙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반면 외모 프리미엄이라는 삶의 어쩔 수 없는 불공평함과 그에 뒤따르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내가 열등감을 느낀 누군가는 보기 드문 외모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것이다. 예시, 지훈이는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얼굴이 잘생기기는 했어. 열등감이 드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저 정도 외모는 학과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지. 동기들 대부분이 외모로는 지훈이에게 안 되지. 그러니 지훈이보다 못하다고 해서 기분 나빠야 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세 번째, 장점 기억하기. 외모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외모에서는 단점을, 상대방의 외모에서는 장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시, 지훈이는 나보다 키가 크고 피부도 좋고 잘생기기는 했어. 지훈이는 나보다 키가 크고 얼굴도 좋고 눈썹도 짙어. 하지만 근육은 내가 더 많아. 네 번째, 외모는 전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기.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 일부는 외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외모는 사람의 일부일 뿐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모 프리미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부정적인 표현 개선하기. 비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는지, 특히 미용과 건강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미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비만이 의학적으로 주목받게 된 건 외모보다는 건강의 문제였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게 의학계가 비만에 관심을 가진 이유였다. 외모지상주의에서 비만은 다차원적인 문제가 된다. 가령 키 160cm의 몸무게 58kg은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이 정도 체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다. 다이어트는 규범적인 행동이 된 지 오래고 대부분의 여성과 많은 남성이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중 일부는 의학적으로 정상인데에도 비만 클리닉을 찾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사투를 벌인다. 외모지상주의에서 체중 관리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관리 행태가 아닌 비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날씬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려는 미용적 행위에 가깝다. 비만인 사람들이 외모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취약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외국에서 6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뚱뚱한 아이들을 놀이 상대로 덜 선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알게 모르게 뚱뚱한 자녀들을 차별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소아비만인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었거나 비만으로 왕따를 경험하거나 성별이 여성일 때
외모 자존감의 상처도 깊기 때문이다. 비만 고정관념. 외모에 대한 놀림은 부위와 상관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가령 키 작은 사람은 난쟁이, 얼굴이 크면 대두, 피부색이 어두우면 검둥이라는 별명이 붙곤 한다. 그런데 비만에 대한 시선은 그 중에서도 유독 곱지 않다. 가령 얼굴이 못생겼거나 키가 작다고 당사자의 성품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비만은 이러한 면죄 부위에서 열애이다. 대학생 때의 일이다.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느닷없이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처럼 비만은 낮고 펑퍼짐한 코나 주걱턱 같은 콤플렉스와 달리 당사자의 의지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체중의 가변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비만인 사람들에게 비만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비난을 들어도 타당한 사람, 즉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부메랑으로 날아왔다. 그로 인해 체형에 대한 불만족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도 열등감, 회의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만이라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개인의 의지 외에도 환경, 유전적인 소인 등 여러 요인이 따라 체중 감량의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여드름 피부를 갖게 된 중학생이나 반대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꿀 피부인 사람이 있듯 비만에 취약한 육체를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체중을 빼려 하고 그중 일부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가정해보자. 만일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대사 능력을 지닌 육체를 타고났다면 지금 비만인 사람이 비만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만은 의지 부족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설상가상으로 초고도 비만인 경우 체중 부하로 인해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 비만이 비난받으면 안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특히 BMI 수치가 많이 높을 때에는 중독처럼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게으름뱅이로 간주되었던 알코올 중독이 뇌의 질환임이 밝혀졌듯 고도 비만자를 의지 박약자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표현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 비만인 사람들은 특히 체중과 체형에 불만을 갖기 쉽다. 불만족감은 사회적 체형 불안 척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비만을 무시하는 시선들과 살을 빼라는 비난 같은 충고, 입고 싶은 옷 대신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던 경험들은 외모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시험을 망치고 성적표를 찢어버린 수험생처럼 거울을 보는 게 싫거나 두렵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듯 저주받은 몸, 끔찍한 뱃살 등 자신에게 무자비한 말을 퍼부어 왔을지도 모른다. 비단 체형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 습관은 외모의 모든 부위를 겨냥하며 만족감을 떨어뜨린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외모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다. 하지만 표현 습관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높을 수 없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일부는 이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에 가혹하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감정을 실어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나 거울 속의 나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외모 자존감에 좋지 않다. 누군가에게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사이가 멀어지듯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쉬워진다. 외모 자존감은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좋지 않은 표현 습관도 상당 부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외모 자존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다. 설령 남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더라도 내가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양호할 것이다. 외모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의 온도이기 때문이다. 몸의 기능 인식하기. 아무리 외모 자존감이 높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외모에 만족감이 높은 사람도 엄밀히 말하자면 특정 부위에는 아쉬움을 느낀다. 키가 크고 피부도 매끈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질병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아무리 계산해도 0에 가깝다. 산술적으로 외모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이따금씩 거울 속 자신에게 반감을 느끼는 것은 객관적 외모의 불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외모 자존감은 객관적인 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적으로 느끼는 매력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울에 비친 내가 싫지 않다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양호할 것이다. 외모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만약 그들처럼 거울 속 나에게 다정한 눈길을 건넬 수 있다면 거울 속의 나도 틀림없이 나를 다정하게 바라볼 것이다. 외모 자존감을 결정하는 건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닌 거울 밖에 존재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해법을 외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모가 아닌 자존감의 개선이 적합한 방법일 때도 있다. 신체 이미지가 자존감에 주는 영향도 크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신체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눈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한다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했다. 개인적으로도 대학교 1학년 때 이를 체감한 적이 있다. 대학 입학 후 틈틈이 헌혈을 하곤 했다. 처음 헌혈을 한 동기는 막연한 호기심과 먹거리,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는 뿌듯함 때문이었다. 효과는 괜찮았다. 헌혈을 하고 나면 곧바로 가시적인 보상, 헌혈 증서, 과자, 기념품 등이 주어졌고 남을 도와준다는 정신적인 보상도 쏠쏠했다. 외모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던 대학교 1학년 때에는 헌혈 횟수가 1년에 10번이 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헌혈은 땅으로 꺼질 듯한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일으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헌혈을 통해 남을 도와줌으로써 나의 가치감을 제고하려는 방법이었다. 상호 호혜적이었다. 오롯이 남을 도와줬다기보다는 헌혈 횟수가 쌓이면서 나의 자존감도 조금씩 정립되었다. 비록 객관적 외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자존감의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외모가 불만인 사람들은 종종 몸의 다양한 기능을 망각한다. 외모라는 한 가지 측면에 주의가 쏠리다 보니 몸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익숙하지만 활용하고 감각을 느끼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그들에게 있어 몸은 도구보다 장식품에 가깝다. 가령 신체적인 능력보다 바디 프로필 사진에 관심이 많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맛이나 영양소를 살피지 않고 칼로리만 계산한다. 운동을 하러 체육관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즐기기보다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몸은 외모로 인식할지도 모른다. 몸의 주인이지만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몸을 대하는 것이다. 신체 이미지 전문가인 심리학자 니콜 우드 바르칼로우에 의하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 신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몸의 기능을 활용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무더운 여름날 반바지를 입고 백사장을 걸을 때 따사로운 햇살과 모래의 감촉을 만끽하는 사람과 자신의 각선미를 의식하는 사람은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크다. 외모에만 주의가 쏠린 후자와 달리 전자는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 설령 두 사람의 외모가 동일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종국에는 신체 이미지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후자는 자신의 모습을 감시하는 데 몰두하지만 전자는 주인으로서 몸의 느낌을 인식한다. 만약 후자처럼 외모에만 신경을 썼다면 몸의 다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감시자에서 주인으로서의 전환은 외모 자존감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노화와 외모 자존감의 관계 이해하기. 나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외모 자존감의 중대한 변수이다. 시간의 흐름은 외형을 변화시키고 외모 자존감의 다른 요인들에도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킨다. 여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예컨대 여성들은 임신기에 신체 이미지의 변화를 맞이한다. 임신은 여러모로 외모 자존감에 유익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체중이 증가한다. 임신 전 산모의 체질량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생리적으로 약 13kg이 늘어나 체형이 달라진다. 피부에도 흠집이 생긴다. 셀룰라이트가 생기기 쉽고 절반 이상의 임신부가 기미를 경험한다. 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양육 부담으로 출산 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우울감에 시달린다. 시간의 영향력은 가임 연령을 넘어서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도 성형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장년층의 성형 심리는 다양한 것 같다. 여전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100세 시대. 젊은 시절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이루지 못한 외모 버킷리스트 해결, 자녀들의 상견례 등 리즈 시절을 지나면 외모는 미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호르몬과 기초대사율의 변화로 하체 지방이 허리로 재분배되고 체중계의 숫자가 증가한다. 머리카락은 잿빛으로 변하고 두께가 얇아지고 밀도가 감소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미의 기준인 탄력 있고 티 없는 피부엔 검버섯과 주름살이 새겨진다. 노화는 분명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나이가 들면 외모 자존감도 낮아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자존감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 종단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결론지었다. 노화의 외모 자존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외모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외모 비교는 대개 나이와 성별이 유사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일어난다. 나의 피부에도 주름살이 생기지만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니 객관적 외모에는 변화가 있을지언정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피드백이 줄어들고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수용하게 된다. 거울에 근접할수록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커진다. 그게 전부이고 또 영원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거울과의 거리가 영원히 줄어들 수는 없다. 도리어 멀어질 것이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관계없이 모두에게서 그렇게 될 것이다. 눈앞의 거울과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거울 밖 나와의 거리는 줄어든다.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조금씩이지만 외모 열등감도 줄어들 것이다. 피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외모로 인한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물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외모 열등감이라도 바다처럼 깊고 넓은 시간 속에서 옅어질 것이다. 시간만큼은 분명 외모 자존감을 도와줄 것이다.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외모 자존감에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작가의 말처럼 외모는 몸의 한 측면이고 몸과 나는 분리될 수 없죠.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과는 사이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내 몸과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내가 별로 많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힘들 때 토닥토닥 해주는 것은 외모 자존감 회복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거울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거울 밖에 내가 건네는 따뜻한 토닥임입니다. 아셨죠? 잊지 마십시오.